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저희 채널에 산재 이의제기 영상이나 산재 판정에 대한 영상들을 올리면 좀 더 많은 근로자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희 채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산재를 이미 당하시거나 아니면은 어쩌면 또 불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또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하고 계시고요. 과거에 역학조사위원회 위원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셨던 우리 원종욱 교수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일단 그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가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상 질병판정이나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들을 다시 뒤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관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산재 재심사위 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법으로 인원이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원 자격은 대학교 조교수 이상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노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다음에 산재보험 관련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쩌면은 좀 엄격할지 모르겠는데요. 주로 이제 재심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법조계, 그러니까 변호사나 판사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주로는 의사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주로 의사들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참여하시고 노무사 분들이 한두 분 참석하시게 됩니다. 혹시 한 번 이제 위원회 참석하게 되시면은 보통 거의 몇 시간 정도 거기에 시간을 쓰게 되시는? 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봐야죠. 회의만요. 예, 그러니까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7시간. 그때 심의하시는 게 한 20건 정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심의 건수로는 대개 한 30건 내외. 30건. 좀 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은 위원들이 판단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 조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말로 기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그 위원들이 판단을 안 하니까 그런 걸 빼면 실제로 심의 건수는 한 25건 정도?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판정하는데 혹시 시간이 좀 쫓기시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건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건은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을 해서 한 건 처리하는데 30분 정도 걸릴 때도 있고요. 사실은 명백한 건들이 많거든요. 이미 질판이나 심사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정리가 이제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한 1분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재심사가 취소율이 한 13%, 15% 내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교수님께서 판정하실 때 예. 그런 명백한 건들을 제외하고 애매한 건들에 있어서 취소율을 대략적으로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못하죠. 애매한 건에 대한 취소율이라고 그러면은 그 애매한 건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이 이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건 말고 실제로 이제 위원들이 논의해가지고 취소시키는 건이 한 10%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10% 내외 그 정도. 말씀해주셨지만 잘 뒤집히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질병판정위원회나 그렇죠. 심사위 쪽에서 이미 충분한 심사를 거치고 그렇죠. 넘어온 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뒤집히는 건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건들은 보통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사건들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그거는 의사들보다는 이제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하는데 그 질판이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질판위에서는 근로자성을 다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의학적인 판단에 있어서
사실은 의학적인 판단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굉장히 객관적일 것 같지만 아주 그렇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인 견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애매한 부분은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조금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를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혹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분이 이제 그 농촌에서 축사 지붕을 이제 그 수리하다가 떨어져갖고 이제 사고가 나셨는데요. 이게 혼자 가서 일을 했으니까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판이나 이제 지사에서 본 거는 축사를 고치다가 다친 것 같지 않다.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근로자성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근로자로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노무사가 축사 모형을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다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이제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웠고 특히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 저기서 저렇게 떨어지면 그렇게 다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취소가 됐죠. 사실은 이제 그 구술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대개 이제 구술 전에 토의를 좀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구술 전에는 기각 처리를 할 것처럼 의견이 모였는데 그 모형하고 갖고 진술하는 거 보고 취소를 해서 구술 이후에 이제 바뀌게 된 그런 경우가 이제 기억에 남고요.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이거는 뭐 두 분 노무사님들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가끔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정리를 잘 해왔으면은 그 정리를 잘하거나 사건 조사를 잘했으면은 취소할 수도 있었던 건이었는데 제출한 서류가 너무 좀 엉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노무사가 개입을 안 했나 이렇게 봤는데 노무사가 개입을 했더라고요. 노무사 같이 했는데 너무 엉성해가지고 같이 참석한 변호사도 야, 이 사람 너무하다. 이게 뭐 이렇게 하고선 그 저절로 되면은 성공보수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나? 너무하다. 막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노무사들이 좀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구술을 와서도 정말로 팩트만 노무사가 같이 했으면 이제 노무사가 팩트만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되게 위원들이 되게 사전 검토를 하고 오니까 문제 핵심 찾아가는 게 정말 간결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감정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역학조사 단계 보면 사실은 거의 뭐 한 1년에서 2년 막 3년 이렇게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한 건을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 소요 시간은 대략 한 달?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역학조사 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이거 부족해 다시 조사해. 맞아. 그러면은 또 한두 달 걸리는 거고요.